자, 이제 우리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한동훈 네. 전 대표가 대구를 다녀왔잖아요. 네. 이제 이번 주는 7일에 이제 부산을 간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영상 보고 가시죠. 저는 대선까지 출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함께 제 정치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 겁니다. 끝까지. 아니 그런데 경선 나갔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경선 어느 나간 직을 건 하는 뭐 것에 할수 대해서 있었죠. 목매거나 그거 꼭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 대구 서문시장 방문할 때 동행했던 친한계 의원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장행위 아닐까요? 해당 행위. 해장행위 같은데. 해장행위요. 예. 아 예. 지금 박성태 저보다 기자 선배인데 네. 해장행위를 순간적으로 약간 그 당황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거죠? 해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해되는 게 아니라 네. 장동혁 대표에게 해가 됩니다. 네. 해장의 장이 장동혁 대표인 거죠? 근데 저는 일단 이분 왕자병 아직 못 고쳤구나. 쫓겨나서 고생하는데도 왕자병이 치유가 안 되는구나. 우리가 왕자병. 국회의원 선거에 경선 나갔다고 나 국회의원 출마자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그거는 당의 후보가 되거나 네. 공식 선거 포스터를 그 벽보에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정치권에서 인정해주는 그게 되게 커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맨날 평론만 하는 사람들 보고 선거 벽보 한번 못 붙여본 사람들이 무슨 평론하냐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됐든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시장 선거가 됐든 떨어졌어도 벽보를 붙여야 후보인 겁니다. 대선 출마했다고 말할 수 없는 한동훈 아니, 씨는 이렇게 대선 말을 하는 출마한 게 적이 정확하지. 없어요. 대선에 도전했다고 하는 게 맞아요. 네. 대선에 도전. 그 나도 할 수 있거든. 아니면 대선 뭐당 경선 출마 이렇게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죠. 말하면 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저런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바로 왕자병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실력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낙하산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마치 본인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저는 어느 칼럼인가 사설인가에 최근에 있었던 문구가 기억나는데 네. 다 됐고 한동훈이 우리 보수 이런 얘기할 때 그 필자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보수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 정치인이 되기까지 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봤을까. 근데 너무 뭐 우리 당을 사랑한다느니 뭐 우리가 진짜 보수라느니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건데 그 정서가 저는 보수 전체 내에 저는 깊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조금 좀 담백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도 강성필 부대변인이 아까 참 평론 잘해주셨는데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어렵잖아요. 저는 이 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저희가 사수해야 되지만 네.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한동훈 씨가 제명당하고 어디 미국 가 있거나 조용히 있었으면 이 선거 결과가 설령 국민의힘에 안 좋았을 때 한동훈 탓을 할 수는 없어져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네. 뭐 서문시장에 대구 시민들이 아니라 팬클럽이 버스 대절해서 와서 소란 일으키고 인터뷰 나가서 당대표 욕하고 하면 선거 결과가 설령 안 좋아도 당권파나 주류에서는 결국 한동훈의 분탕질 때문에 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또 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본인에게 득이 되는 행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 입으로 이건 해당 행위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출마할 수 있다는 걸 열어놨잖아요. 그러면 출마를 앞둔 사람은 좀 돌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출마가 이제 대구 아니면 부산으로 좁혀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수도권 중도 이야기하던 분이 결국 힘들어지니까 자기도 영남으로 가는 거잖아요. 무슨 당이 영남당이라서 안 되느니 뭐니 했으면서 저는 거기서부터 명분을 많이 잃는 거라고 봅니다. 영남으로 가야 국민의힘과의 대결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했을 때 국민의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덕수를 도왔던 적이 있다. 우리의 후보는 김문수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해당 행했던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왜 징계 안 하냐. 당 적도 없었는데 네. 당시 한덕수 총리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틀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당내 사람하고 싸울 때는 이 결국에는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감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처럼 이게 A니까 이게 A라서 이런 식으로 대응적으로 논리를 갖다 붙이면 감동이 없고 끝까지 막 이렇게 뭐랄까 좀
전 친정에 대놓고 막 이렇게 디스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더 큰 정치인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 출신들 정치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윤석열 검찰 개혁해야 지지하셨잖아요. 됩니다. 아니 지금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네. 이제 뭐 검찰도 없어지지만 네. 저는 보수 진영에 몇 안 되는 검찰 개혁 찬성자입니다. 오. 옛날부터 오. 한동훈 하는 거 보고 나서 어. 아 검사 출신들은 하면 안 되는구나. 자,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그러니까 대구에 가서 이 보수 재건이 본인의 어떤 캐치프레이즈여서 대구에 왔다라고 아니, 했는데 모바일 재건이나 이런 이야기도 됩니까? 하라고 하죠 뭐. 거창하게. 근데 지금 네. 부산 가는 일정을 얘기하면서 부산 구포시장을 간다고 하니까 네. 또 막 해석들이 나옵니다. 구포시장 거기는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짜 좋아하는 마인드니까 그 우리나라 속언에 그게 있잖아요. 공짜 좋아하면 뭐뭐 된다. 네. 아, 본인 모발이나 재건하라 하세요. 무슨 보수 재건입니까? 유튜브니까 이 정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네. 유튜브입니다. 네, 이제 네. 빈자리 채우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공짜 자리 날 것 같으니까 내일 그러니까 주워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보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빈자리를 채우러 가는 건데 근데 정말 보수를 재건하는 거면 부산보단 대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제가 상징성 하는데 있잖아. 원래 이번 지방선거의 관심사는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탈환하느냐. 근데 탈환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부산시장에 전재수가 출마하느냐. 출마할 것 같아. 이제는 뭐냐면 대구 시민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구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버려야지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전반적인 언론과 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동훈이 과연 대구에서 그럴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가질 수 없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후보가 될 수가 있고 지자체장 단체장으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비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 국회의원들이 자리 비운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전략적으로 5월 초에 사퇴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보궐선거를 안 만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부산에서는 어차피 결국에는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 바람이 그 지역구 같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한동훈과 3자 구도로 간다? 이거는 이길 리도 없지만 이겨도 문제인 거예요. 본인 앞으로 정치 인생에. 그래서 제가 유학 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통수인 게요. 대구는 제3의 후보가 나와도 적어도 민주당이 당선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럼 지면 끝이지만 역적은 안 돼요. 네. 국민의힘 후보가 되니까. 근데 부산은요. 저도 무소속 할 때 제가 여론조사로는 30%도 나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부산시 후보들이 민주당 주면 안 되니까 한쪽으로 쫙 몰려가게 돼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북구는 이제 제가 출마했던 수영구보다 보수세가 좀 약한 동네. 전재수 의원도 당선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진짜로 3자 구도에서 민주당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까딱 잘못해서 한동훈이 낙선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전재수 후계자가 당선돼 버리면 이건 이제 씻을 수 없는 역적질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출마를 또 결심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대구 출마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과거에 홍준표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그거를 재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대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무소속이 뛰기에 부담은 좀 덜하고. 그래서 오히려 대구보다는 부산이 3자 구도 만들기에 제3후보 입장에선 더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나 때문에 민주당 되면 네. 당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니 이런 말도 나와요. 개헌 저지선 무너진다고. 한동훈 네. 때문에 개헌 저지선 무너진다는 말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에 대한 바람이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도 좀 짜증나 죽겠는데 한동훈까지 와가지고 계속 이제 염장 지르면은 아이고 너희들 다 꼴보기 싫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개헌 저지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보고 많이 나왔을 때. 그리고 정치는요.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 타이밍이면 서문시장 갔으면 자리가 나든 안 나든 저 대구에서 나옵니다. 구포시장 갈 거면 자리가 나든 안 나든 저는 부산에서 정치합니다를 밝혀야 돼요. 그런데 대구에 어느 자리 날지 모르고 부산에 어느 자리 날지 모르니까 서문시장 갔다가 구포시장 가면 대구나 부산의 주민들 제가 영남 출신이니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간만 보는 거냐. 계산하는 게 너무 네, 눈에 보인다. 이 간 보는 걸 영남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대구든 부산이든 이미 질러놨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사실은. 임장 다니는 거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나오려고 하는 것도 엄청 비판하잖아요. 한동훈 씨가 그것도 계산인가요? 주호영 의원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그래야 대구시장 보궐을 후보가 대구에서 할수 돼야 있고? 그나마 본인이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동훈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주호영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 손잡읍시다는 저는 그럴 거예요.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럼 주호영도 한동훈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한동훈도 주호영 지원 받아가지고 윈윈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정말 대구에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주호영 선수가 만약에 대구시장이나 뭐 단체장 그 대구 경북 통합시장 후보가 됐을 때도 사퇴도 빨리 해가지고 재보궐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근데 그 정도의 정치력이 될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다선 의원 중에서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한테 쓴소리를 낸 대표 두 분밖에 없었어요. 조경태 의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했단 말이에요. TK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친한 게 지금 의원들 보면 다 정치 경력이 짧아요. 그래서 주호영 의원한테 도움을 청할 법도 한데 왜 안 할까요?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최근에 인터뷰에서 대구는 외지인 안 받아준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네, 네. 본인이 이제 한 전 대표와 가까운 게 벌써 정치권의 소문은 한번 돌았어요. 네. 그게 이제 본인 대구시장 경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네, 거죠. 네. 그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갔을 때 함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뭐 박정훈, 배현진, 김예지, 안상훈, 우재준, 정성국, 진종호 의원, 그리고 동대문 당협위원장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이렇게 8명을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회에서 또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거 윤리위가 학살의 도구가 됐다라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그 영상 보고 가시죠.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저는 해방 이후에 윤리위가 이렇게 정치적 반대자들을 향한 대상으로 한 학살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학살의 도구. 가장 비윤리적인 방식을 윤리위의 이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그 대구에 내려간 의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 역지사지로 설명을 많이 네, 드리는데요. 너무 좋아요.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 뭐? 뛰쳐나갔잖아요. 이낙연? 이낙연 전 총리가 광주 갔는데 예. 민주당의 현역 친문 의원이나 친낙 의원들이 네. 나 그래도 이 사람이랑 의리가 있으니까 네. 이낙연 전 총리 금남로 가는데 나 따라가서 네. 한 바퀴 돌고 왔다. 네. 민주당에서 그냥 냅둡니까? 네, 돌아오지 말라고. 윤리위도 안 가요. 점심 먹다가 긴급 최고위 열어서 바로 제명해 버릴 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동훈이 좋고 장동혁이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으로 바꿔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해가 쏙쏙 되는. 근데 저희가 추가 징계를 하는 정무적 부담이 있어서 지선을 앞두고 실제 징계가 이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강력한 경고가 있었으니 부산에 또 따라가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네. 그러니까 장동혁이 아무리 싫고 국민의힘이 싫어도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는 기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금남로 갔다고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이었던 윤건영 의원, 고민정 의원 이런 분들이 따라갔다. 민주당에서 정치할 수 있나요? 근데 일단 윤건영, 고민정은 이제 이낙연하고 전혀 상관이 그러니까 예를 없이 들면, 정리된 예를 들면. 사람이고 네. 두 번째로 근데 만약에 저희 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응징을 했을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님이 또 되게 잘 지적해 주신 게 국민의힘 당내에서 지금 모순에 빠져 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그때는 무소속인 당적이 없는 한덕수 근데 그건 전 총리를- 조금 경우가 다른 게 그래요? 한덕수 전 총리는 어쨌든 여당 정부 인사였고 당에 잘못해서 제명돼서 쫓겨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일관되게 당에 들어와서 후보 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고 결국 당에서 단일화가 안 되니까 후보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랑 경쟁하겠다라고 쫓겨난 사람 지금 한동훈 씨와는 입장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결국 한동훈 전 대표는요. 어디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구와 부산. 사실 또 이게 전국 돌면서 또 다른 보궐 지역에서 아니 또 계산되는 멘트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유학 가야 된다니까요. 사라져야 된다는 왜냐하면 거예요. 저는 출마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근데 말씀드릴까요? 출마하면 민주당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보수표 아니, 분산되니까. 그 한동훈 나와도 이번에는 그 민심이 지금 민주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합니다. 자신만만이 아니라 네. 그 한동훈 같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기대고 싶은 마음은 없고 네. 네. 정말로 저는 그 한동훈 전 대표 위에서 하는 말이에요. 네. 아니 저 같은 사람 진짜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님. 아니 누가 봐도 이 선거는 자기가 주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판이 없어요. 저는 차라리 계약 나가는 게 그나마 평타다. 차라리 어차피 나갈 사람 없으니까 나가서 본인이 희생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데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저 판이 안 열릴 것 같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정치 버전으로 할까요? 예능 버전으로? 예능 둘 다. 정치 버전으로는 저는 작년부터 계약 나가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정말
그 정치인이 평론가 밥을 11년 먹고 살았는데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안 될 이야기를 막 억지로 하진 않거든요. 계약 나가면 죽어도 삽니다. 그 다음 기회가 와요. 그 선거에서는 떨어져도. 근데 친한계가 막 거품을 물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미 안 하는 것 같고 예능 버전으로는 네. 터키 이스탄불을 추천합니다. 네. 거기가 모발이식 강국입니다. 아 진짜. 많이들 갑니다. 네. 아 정말 여기가 유튜브라는 걸 제가 다시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 적응 안 됩니다. 당신이가 제대로 안 해요 유튜브는. 네. 자 저희 마지막 영상 오늘 강선우 민주당 전 의원이 구속영장 전자를 되게 세게 붙이네요. 심사를 받으러 나온 모습 영상 한번 보시죠. 현금든 거 몰랐다는 입장 전혀 없으십니까?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신 거 맞습니까?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대가로 돈 받으신 거 맞습니까? 전세 자금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쓰신 거 맞습니까? 오늘 에르메스 스카프 안 공천 해요. 없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기자분들이 참 질문을 잘해. 뭐 공천원금 1억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뭐 죄송하다 국민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겠다 그런 말만 남겼어요. 굉장히 담담한 표정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원래 기준이 딱 2개잖아요. 심플하잖아요. 네. 증거인멸의 우려, 그다음에 네. 도주의 우려. 뭐 하나 플러스 한다면 중대성을 보기도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도 갑자기 텐션이 확 영장이 인용될 확률이 높다. 왜냐면 네. 좀 신나게 해봐. 나 55분 동안 두드려봤다가 이제 이거 겨우 하나 나왔어. 아니 왜냐 나 순간적으로 이게 네. 인용이 될까 기각이 될까 사실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김경 전 시의원 좀 같이 동시에 먼저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결과는 나중에 나오고. 둘 다 구속된다고 보고. 그래도 거기 세트니까. 김경 전 시의원 같은 경우는 네. 갑자기 막 협조하면서 막 진술을 했잖아요. 그래도 참작이 안 될까요?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네. 저는 강선 의원은 사실 인용될 것 같고 이제 저 김경 같은 경우는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바라고 하면 결국에는 저 사람도 이제 초범이고 여러 가지 양형을 봤을 때 이제 실형의 가능성이 높으면은 구속시키겠지만 만약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러면 모르겠지만 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 네. 저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되는 게 민주당한테 나아요. 왜냐하면 뭐 전직이라고 해도 민주당 출신이고 한때 핵심이었던 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것마저 구속이 안 되면 살아있는 권력 너무 봐주기 수사한다라는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무적으로도 그냥 구속돼 버리는 게 민주당한테 낫죠, 사실은. 그럼 이 구속영장이 만약 발부가 된다. 그럼 네. 이 사건이 더 확장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선우 개인 일탈로 보는 게 아니라 당시 민주당 공천원금 뭐 수사로 뭐 확대된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국민 여론에 따라서 국민들이 궁금하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다고 해서 같이 물타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강선우 그 의원 관련해서 더 확대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그 김경 시의원의 황금 PC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뭐 여러 다른 네. 민주당 의원들 실명이 거론됐는데 그게 아직 언론 보도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구속이 되면은 언론 보도가 좀 물꼬가 트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상당히 초조하게 이 구속영장 초조하겠죠. 결과를 지켜보고 있겠죠. 이게 네. 강선우가 뚫리면 그 다음은 아무래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제 민주당 입장은 어쨌든 뭐 저희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서 국민들께 선고하고 어쨌든 그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지방선거에도 이게 뭐 국민의힘에는 약간 큐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동공천 없다, 깨끗한 공천 없다를 계속 주장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단순히 강선우 한 사람만이 아니라 뭔가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이제 수사 대상이 되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3월 3일 이지선의 시청주의 오늘도 열띤 이야기로 1시간을 채웠습니다. 시청의원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장혜찬 분석위원도 괜찮으셨나요? 네. 자, 매주 화요일 찾아오시는 이 두 분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 공급자 좀 늘었습니다. 그래요? 30% 상승. 와, 지난주 화요일보다 무려 30% 상승. 코스피 오르듯이 올랐습니다. 네. 삼성전자 네. 오르듯이. 좋은데요. 삼성전자 오르듯이 매주 이렇게 점점 화요일 동접자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또 클립 올라가면 또 다시 보기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화요일 멤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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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